나이에 따라서 딱딱 정해진 어떤 다른 것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척추 나이죠. 척추 나이.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운동에 대한 의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잘 낫고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다른 건 아니고 척추 치료 방법이 연령별로도 좀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. 궁금하신 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? 네 맞습니다. 아무래도 20대와 또 60, 70대 어르신 분들에서 또 척추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도 좀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.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는 해요.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치료의 원칙이 달라지는 거는 조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사진도 다르게 치료를 해요. 실제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. 튀어나온 사진이 똑같아. 이 사진이 똑같다는 거는 튀어나온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새끼 손톱 간만하게 튀어나와도 엄청 아픈데 디스크라는 거는 이 나온 양이 똑같다 하더라도 20, 30대, 40대 젊은 분들 치료하는 것과 연세가 있으신 분들 치료하는 거는 좀 다르죠. 왜냐하면은 우리 의사들이 디스크만 보진 않거든요. MRI 딱 뜨면은 이제 디스크에 나온 정도와 모양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구조물들을 봐요. 그래서 뼈의 어떤 상태라던가 내지는 주변에 있는 근육의 양이라던가 그리고 근육에 분포한 지방 양이라던가 우리 이제 소고기에서 보면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. 그 등심 부위에 그런 것들 그리고 척추의 어떤 곡선 특히 어르신들은 어깨가 말리고 허리가 살짝 구부러지는 경우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죠.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디스크가 좀 심하더라도 좀 더 보존적으로 좀 더 덜 파괴적인 덜 침습적인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가끔 보면은 60세, 70세이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허리뼈나 근육의 상태가 엄청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더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경향들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수술해야 될 것도 조금 수술을 안 하고 한다거나 크게 수술할 것도 조금 더 간단한 수술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이제 나이에 따라서 딱딱 정해진 어떤 다른 것들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척추 나이죠. 척추 나이. 환자분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그 척추 나이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의사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운동을 하고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나아요. 실제로. 그게 수술이든 시술이든 하다못해 주사 한 번이라도 운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고 늘 해오시던 분들은 운동한다고 다 이런 협착증 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.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생겨요. 이게 병이다 보니까 이 병은 사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운동에 대한 의지도 있고 이런 분들이 확실히 잘 낫고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말씀 듣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연령별로 또 시술이나 수술하실 때 중점으로 아무래도 다루는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들리는데요. 네네. 아무래도 뭐 20,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재활이나 뭐 이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신다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 예방하는 데 좀 중점을 두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모든 치료의 원칙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거는 최소 침습이죠. 어떤 치료라는 거는 항상 나쁜 것을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없애는 과정에서 원래 있어야 될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부분은 잘 보존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항상 최소 침습, 최소 절개, 가급적이면 비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무조건 안 하시거나 피하시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. 제가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꼭 필요한 경우
경우에는 하되 아주 간단하게 시간도 짧은 15분, 20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가셔야 되고요.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술 말고 비수술적인 치료로 또 가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자연 치유라는 게 있거든요. 우리 몸은 알아서 몸에서 스스로 뭔가 튀어나오면은 그거를 흡수하게 만들고 신경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도록 돕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어요, 몸에는. 뭐 안타깝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 기능들이 조금 떨어지고 젊은 분들일수록 그런 기능이 좀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죠.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선 넘으면 안 돼요. 선 넘어갔어. 이미 발목 발가락 마비도 온다거나 이미 장애가 막 오려고 하는데 그거 놔두면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가버릴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선이라는 거는 누가 봐주는 건가? 결국 의사가 전문가가 이제 봐줘야 돼요.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사와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그 연령별로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. 네, 일단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관리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대략의 분위기나 이런 팁을 말씀드리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좀 덜 하라고 말씀드리고요. 운동을 좀 거의 안 하시거나 잘 못 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죠. 그러니까 연령대가 오늘 뭐 주제의 어떤 키포인트라면은 젊은 분들은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좋은 운동이면은 과하게 하고 시간 투자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무리가 가는 운동들, 그런 스포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항상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늘 말씀드리는데 걷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배우셔야 돼요. 좀 코어 운동은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. 엎드려서 버티기 운동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되 본인이 어깨나 무릎이나 이런 데 조금 다른 관절들도 좀 안 좋다. 그러면 그 안 좋은 관절들엔 영향이 가지 않는 그런 운동들로 좀 배우시는 게 중요해요.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기 올라가서 막 운동을 또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. 여기서는. 그래서 저희 뭐 업로드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이 참 그게 늘 안타까운,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제대로 운동을 좀 배우셔서 하시려면 병원에 있는 재활운동센터들이 있거든요. 저희 병원도 이제 한 층을 다 도수, 운동, 교육 이런 센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배우셔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훨씬 많이 되시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연고지 근처에 그런 운동하는 기관에서 가급적이면 병원 안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하시면은 확실히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